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17세기에 이탈리아에서 했던 어떤 실험이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공기, 바로 이 미세먼지 문제랑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주 오래된 과학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우리의 환경 문제까지 이어지는지 그 신기한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에요. 1643년에 했던 실험이 어떻게 오늘날의 미세먼지 경보랑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기압이라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쓰지만 이 개념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기압이 움직이는 기본적인 법칙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걸로 어떻게 날씨를 예측하는지, 하늘을 읽는 법을 살짝 엿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왜 지금 우리에게 숨 막히는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그 이야기까지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공기의 무게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 공기가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전혀 무겁게 느껴지진 않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공기가 어마어마한 무게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꾹 누르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대기압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머리 위부터 저기 우주 시작되는 곳까지 공기가 거대한 기둥처럼 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공기 기둥 전체의 무게가 우리를 누르는 힘, 그게 바로 대기압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힘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측정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때는 1643년 이탈리아의 과학자 토리첼리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진짜 세상을 뒤집을 만한 실험을 하나 합니다. 자, 보세요. 긴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워서 수은이 담긴 그릇에 거꾸로 탁 세워요. 그럼 당연히 수은이 주르륵 다 쏟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딱 76cm 높이에서 수은 기둥이 멈춰 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그릇에 담긴 수은 표면을 꾹 누르는 그 무게 때문에 수은 기둥이 더 내려오지 못하도록 받치고 있었던 거죠. 이걸 최초로 증명해낸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높이, 760mm. 이게 바로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공기의 압력이 이 정도구나 하고 측정한 표준 대기압의 값이 된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수은 단위는 잘 안 쓰죠. 훨씬 더 편리한 국제 표준 단위인 헥토파스칼을 씁니다.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오늘 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입니다. 이런 말 듣잖아요. 바로 그 숫자가 수백 년 전 토리첼리가 발견했던 우리 지구 대기의 평균 무게를 말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힘, 기압이 항상 똑같을까요? 아니겠죠. 그럼 도대체 어떤 규칙에 따라서 변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기압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사실 아주 직관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을 여러 권 쌓아두면 맨 밑에 있는 책이 제일 무겁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공기 기둥의 맨 아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처럼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내 머리 위에 있는 공기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기압도 낮아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두 번째 규칙은 바로 온도입니다. 이 온도가 어떻게 바람을 만드는지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잘 보세요. 먼저 땅이 햇볕을 받아서 뜨거워졌다고 칩시다. 그럼 그 위에 있던 공기도 같이 데워지겠죠. 뜨거워진 공기 분자들은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서로 멀어져요. 즉, 팽창하는 거죠. 그럼 밀도가 낮아지니까 가벼워져서 자연스럽게 위로 슝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 땅에 있던 공기가 위로 쑥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이 지역은 순간적으로 공기가 좀 비게 되겠죠?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은 빈 공간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균형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빽빽하게 많이 모여있는 주변의 고기압 지역에서 방금 공기가 비어버린 저기압 지역으로 공기가 싹 하고 밀려 들어옵니다. 바로 이 거대한 공기의 흐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느끼는 바람의 정체입니다. 자, 이제 기압의 기본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봐야겠죠? 기상학자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날씨를 예측하는지 일기도의 비밀을 살짝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 높은 곳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백두산 꼭대기강 서울에서 잰 기압을 그냥 지도에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날씨 지도가 아니라 그냥 산 높이 지도, 등고선 지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학자들은 아주 똑똑한 방법을 씁니다. 모든 관측소의 기압을 만약 거기가 바다 높이라면 어땠을까 하는 해수면 기준으로 전부 보정해서 비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보는 건 바로 이 왼쪽의 지상일기도입니다. 어디가 고기압이고 어디가 저기압인지 한눈에 보이죠. 하지만요, 진짜 예보관들이 날씨의 큰 흐름을 읽기 위해서 보는 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상층일기도예요. 땅 위가 아니라 저 위, 하늘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거든요. 상층 일기도도 높이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예보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게 바로 이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이게 대략 5.5km 상공의 모습인데 지상의 복잡한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대기 전체의 큰 흐름을 딱 볼 수 있는, 말하자면 날씨 변화의 조종석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토리첼리의 실험에서 시작해서 바람의 원리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와 연결되는지 그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숨막히는 세상, 대기 정체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면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이거.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은 더 강하게 분다. 방금 우리가 배운 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대기오염 문제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이 무서운 연쇄 반응을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기후 변화 때문에 북극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빨리 더워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엄청 추웠던 극지방이랑 뜨거운 적도지방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겠죠? 자, 온도 차이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기압 차이도 약해집니다. 기압 차이가 약해지면 네, 바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럼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한 번 생긴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들이 바람을 타고 흩어지질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갇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대기 정체 현상입니다. 말 그대로 공기가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여버리는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전체를 괴롭혔던 그 지독한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 그 배경에 바로 이렇게 약해져 버린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는 한 이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예측이에요. 17세기에 그 유리관 속 수은 기둥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토리첼리는 과연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냥 공기에도 무게가 있을까? 하는 그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발견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인류가 숨쉴 공기조차 걱정해야 하는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될 줄을 말이죠.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서 기압의 차이는 줄어들고 어쩌면 우리는 바람 그 자체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질문입니다.